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현재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는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1,400억 원가량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도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약세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소폭이지만 상승했던 바이오와 2차 전지 기업들도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가 하락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코스닥 시간대별 흐름도 살펴보시면 조금은 코스피 지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도 있었지만요. 하락 종목의 개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률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이걸 미뤄봤을 때 개별 기업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포착할 수가 있겠죠. 확인을 해보니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 알테오젠, 휴젠 실리콘트, 펄어비스가 4에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수급의 변화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9시 30분쯤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짙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장 초반에 56억 원 매도하던 것에서 현재는 1,334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쯤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37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무엇을 가장 많이 담나 체크를 해보니까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금융업, 그리고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리콘트, HG현대일렉트릭, APR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 점검해 봤는데요. 지수의 하락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오후장 전략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작전 타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많이 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합이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목표가 도달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리뷰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워트가 목표가 13,000원을 달성했죠. 수익률로는 최고가 기준 약 13%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종목을 선택해서 또 목표가 도달했다 보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3일 날 이제 드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아마 또 올라오니까는 13,000원에 기다리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틀 전에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온스토 제어 장치에서 이제 HBM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마찬가지 이런 제어 장치라든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장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반도체 흐름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장비 업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뭐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워터 같은 종목들은 지금에서도 신규 진입이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이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로 13,000원을 달성했는데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제시된 건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의 목표 주가였습니다. 함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네, 어제 잠을 또 설쳤더니 좀 목이 좀 코와 목에 맹맹함이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김흥태 매니저님인데 어제 무방도 밤늦게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종목 들고 오셨는데 기대됩니다. 재룡전기 다음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7%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전력 설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신규 상장 중 종목들도 오늘 뭐 15%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2차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요. 계속적인 신고가 영역을 터치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보유해서 큰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다른 이번 여름철에도 블랙아웃 시즌이다 보니까는 어차피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은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쭉 줄곧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가 좀 높게 설정해 드렸는데 아직은 목표가는 설치하지 못했지만은요. 오늘 상승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였습니다. 9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저희는 홀딩하면서 가져간다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내용이 식지 않는 이상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를 함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였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는데 어제 이 종목이 급등했어요. 오늘은 조정이 나오지만 그래도 왠지 계속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정 시 매수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 오전에 좀 나왔었거든요. 의견 주시죠. 이게 이제 뭐 기관들이 한 90만 주 정도, 뭐 80만에서 90만 주 정도 팔았는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뭐 1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 기획재정부가 한 26% 정도, 그다음에 한전이 20%,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7% 들고 있고 외인이 26% 들고 있기 때문에 86%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요게 잘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2조 뭐 1,000억 정도 영업이 예상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7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98년도에 상업용 가스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800만 배럴을 생산을 했고요. 2조 7천억 정도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스가 동해전에서 공해에서 가스가 나왔다는 적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신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5조 5천억인데 자본 총계가 10조가 넘어간 상황에서 아까 1조 5천에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펀더멘탈상 뭐 대왕고래를 제외하고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제가 생각한 6만 5천 원 거의 터치할 것 같고요.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미도 20% 넘는 수익인데요. 저희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실리콘2 이미도 300% 넘는 수익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가고 있어요. 현재도 오늘의 고점 부근이네요. 7% 가까운 상승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얘가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실리콘 대장으로 얘가 안 빠지니까 오늘 그 아까 보니까 뭐 선진비투도 올라오고 펌텍도 올라오고 다른 주식 끌고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이제 실리콘2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사가 지금 한 분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도 그거 잡아먹고도 지금 이제 조정폭에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 투신권 매수가 많았습니다. 연기금도 그래서 투신권이 한 10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한 55만 주, 150만 주 샀는데 외국계가 한 130만 주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한 73만 주 사면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생각드린 6만 원까지 하면은 이제 시총이 3조 6천억이거든요. 근데 요만큼 이제 역짓고 해외에서 스타일 코리안 닷컴을 아직도 지금 현재 안 알려진 나라가 많고 점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6만 원까지도 한번 홀딩 전략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갈게요. 세진중공업인데요. 이 종목도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해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잠깐 쉬는 듯 했지만 결국 5, 6월 사이에 급등. 앞으로 더 가겠죠? 저는 그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와 더불어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접점에서 산다면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20만 주 최근에서 한 달 동안 샀고, 최근 기관도 140만 주를 매수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실적도 조선 기자재 중에 현대중공업에다가 이제 납품한 게 데크하우스랑 LPG 탱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유식 이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부유식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이도, 구롭도, 그다음에 서남권, 동남권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LX 세미콘도 리뷰 주세요. 15% 수익이죠. LX 세미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제 이제 DB 하이텍이 올라가면서 같이 네. 올라가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점진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가정용 MCU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월드컵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죄송합니다. 올림픽 네. 관련해서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LX세미콘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특히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포인트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든든하게 버티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두 분의 작전 공개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 전력 설비를 좀 주목하세요라고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바이오와 미용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리뷰에서도 한 종목을 봤잖아요. 네. 그 종목에 대한 매력이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생겨날까요? 아마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긴 조정을 받았죠. 거의 한 달 반 동안 뭐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장들 조정을 받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섹터를 받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쪽 전력 설비 쪽에서 순환매를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전력 설비에 대한 흐름도가 또 강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좀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또 볼 종목이 있다라는 힌트를 먼저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포착이 되는지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미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땐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APR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미 시장의 하락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업종이 이제 바이오하고 미용 쪽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종은 뭐 알테오젠, OST팜, 뭐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휴젤이 조금 더 상승 스트라이를 하고 중대형 이제 바이오주는 쉬어가지만 이렇게 이제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실리콘2 미용 관련주가 실리콘2가 올라가면서 선진뷰티가 지금 거의 2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뷰티, 펌텍 코리아, 그다음에 아까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의 작전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전을 토대로 어떤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할 건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섹터가 나뉘어집니다. 전력 설비에서 계속 강조를 주셨는데 한전산업을 김응태 매니저님이 편입하고요. 화학 섹터죠. 효성 첨단 소재. 저희가 뭐 탄소 섬유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각각의 매력이 참 다릅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한전산업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한전산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도 속해 있고 네. 또 이제 전력 설비로 같이 갈려 있는데요. 발전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으면서 ESS에 대한 이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41조에 대한 막대한 규모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 앞으로에 대해 그런 송전망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뭐 MOU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계약이 완성이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산업뿐만 아니라요. 오늘 재령산업이라든지 세명전기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사실 한전산업이 먼저 대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아무래도 이제 분할로서 쏠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전산업에 대한 모습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다들 뭐 전력 설비가 다시 뭐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여름철 전력망들에 대한 이제 부족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전산업이 한전에서 이번 여름철에는 이제 전기료에 대한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요. 그게 또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고 있지만 오늘 장중에서는 또 한번 6%에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14,000원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살짝 높게 잡아서 16,000원 잡겠습니다. 16,000원이면은 지난해 있었던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매물벽까지인데요. 이 매물벽만 소화한다라고 하면 그 위까지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잡고 잡아볼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여름철의 전력망에 대한 이 우려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미국, 인도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라고 해요. 뭐 인도에서는 성지순례 관련해서 참 많은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전산업 저희 지금 편입하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유가가 안정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또 기대된다고요? 지금 이제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들 이제 옛날에 수소 관련주로만 너무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게 타이어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타이어 코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 타이어에 고무가 있는데 그 실처럼 생긴 이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처럼, 그러니까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게 잘라 보면 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제 펑크를 나도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저앉지 않게. 그래서 타이어가 최근에는 이제 바람이 빠져도 웬만큼 잘 모르잖아요. 바람이 없는지도. 그래서 그만큼 타이어 코드 역할이 중요한데. 전기차일수록 무겁거든요. 그러면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3조 2천억에 이제 1,700억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올해 지금 1분기에 8,300억에 637억. 그러니까 분기에 6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종목을 비했을 때는 현재 1조 6천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에다가 2,7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 수익률이 또 1,4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에서 신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견고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주가 약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타이어 코드가 글로벌하게 세계 시장의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글로벌 1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탄소 섬유가 계속적으로 증사를 하고 있고 아라미드 섬유까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 섬유는 항공기, 방산, 고압용기, 자동차, 뭐 전방수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 태양광 링곳 소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에도 들어가고요. 태양광, 그러니까 풍력 블레이드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쓰이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전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골프채, 고급 자전거에도 사용되는 탄소섬유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증권사가 52만 원 잡았는데 그건 2만 원 낮게 제가 50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참 매력적이다. 증권가의 리포트도 인용을 좀 해주셨지만 하지만 과도하게 저평가된 현 구간이라는 내용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은 30만 원,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해서 두 분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두 번째 공략주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떠오를지 확인해 보시죠. 김응태 매니저님, 비메모리에서 어보브 반도체를 편입하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전기차 쪽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파워 모듈이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매력 들어보겠고요. 자, 비메모리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어보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의 또 협업 기대감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이제 파운드리에 협업한다라고 소식들 때문에 뭐 어보브 반도체하고 텔리치스에 대한 두 개에 대한 기업대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게 때문에 또 한번 세로로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반도체 업종들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2월부터 지금 거의 한 4개월 동안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또 한번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미래 목걸이의 화합물이 전력 반도체에다가 이제 DBI텍과 함께 1,385억 원에 대한 규모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전력 반도체하고 또 협업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6월 초부터 해서 1달러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는 라인에서 박스권 상단을 안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단만 통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모습들이 대부분 다 조정받고 있고 음봉 마감하고 있는데 유독 어버버 반도체만 강보합권 위에서 강한 흐름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어버버 반도체가 먼저 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조금 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에서 공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좀 더 스윙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로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17,000원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부터 매물을 소화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17,000원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2차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 라인은 13,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조정이 길었던 만큼 저점에서 매수하기 자리적으로도 참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력 반도체에 투자했다라는 포인트까지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 17,000원이 목표가였고요. 손절 라인은 13,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두 번째로 편입하는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솔루엠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파워 모듈이라는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쪽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부품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이 확실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옛날에는 그 파워 모듈 그다음에 뭐 보드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팩이라고 네. 뭐 컴퓨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파워팩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ESL로 전자 표시 가격 표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력으로 되면서 갑자기 ESL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마트에 가 보면 그러니까 그 종이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종이가 아니고 이 그 가격으로 원격으로 해서 IT 쪽으로 해서 그 숫자가 있고 그 뭐 사진이 아니고 글자라부터 가격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 표식인데 요즘에 그러니까 롯데마트라든가 큰 마트에 가면 이게 이제 종이가 옛날에 종이를 일부러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뭐 물건의 가격이요. 예, 그렇죠. 네. 물건 가격. 그런데 이거는 이제 IT 기기로 ESL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잠깐 기사를 봤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다시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이런 종이 가격 표시기를 없애겠다. 완전 ESL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월마트 인터내셔널이랑 이제 유럽의 이제 유통그룹이랑 이제 비딩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기사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월마트 수주가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한가를 갔을 텐데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순간적으로 보면서 못 찾았는데 저게 이제 그런 2023년에 이제 1조 9,500억 매출에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낙폭이 큰데 요게 이제 올해 1분기에도 3,800억 매출에 202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물류 문제 때문에 홍해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희망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그 베트남에서 생산된 ESL을 대부분 이제 유럽으로 50% 이상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데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컨테이너 가격도 그 운임 지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월마트랑 유럽 관련해서 이제 비딩 중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 이제 실적도뿐만 아니라 주가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1위는 아니고 2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1위가 있고 그래서 1위 그룹과 경쟁 중인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2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1, 2위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1위겠고 그래서 전 세계 2위 회사인데 최근에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 월마트를 차지한다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이 이제 국민연금이 10% 정도 들고 있다가 8.9로 줄면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실적 때문에 좀 팔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2,000원대에서 하락했다가 이제 이평선 뚫고 5일 이평선을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자리로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도 지금 현재 2조 매출에 영업이익 1,5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조 1,000억이면 충분히 펀더멘탈상으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도 21.78%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루엠이었고요.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이 오늘 금요일
이 자리에서 편입한 종목이 각각 2종목씩 4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한전산업과 어보브 반도체를, 조기준 매니저님은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솔로엠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 200에서 300% 수익은 기본으로 나고 있는 이 두 분의 매니저님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성공 투자로 연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께 어디로 가면 또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흥태 매니저님부터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무료 방송은 없고요. 제가 주말 일요일 날 오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네이텍 녹색백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링크라든지 시간은 그때 공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은 오늘 없으시지만 그래도 주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말에 지금 현재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확정이 되면 저도 녹색 밴드에다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준 텔레그램도 검색하셔서 일정 참고하시면 주말 중에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중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남들은 여기서 저기서 수익이 난다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야 되나, 이게 고민되신다면 두 분이 참 쉽게 정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공부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